그냥 여기 오니까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음도 편하시고, 또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월 한 2천만 원씩 경비가 나갔어요. 그럼 이제 일로 오면 그게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본사가 뻑적지근하게 잘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유통회사들도 전부 작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 뒤에서 있다가요 계속 오시는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 사무실 쪽, 사무실은 요 뒤에 대추나무 집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방방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구경하고 가십시오. 근데 거기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야, 요즘 시대가 참 무섭죠. 그래서 오늘 인터넷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아까 우리 양 부장 끝나고 우리 장영관 팀장 얘기할 때쯤 살살 걸어서 딱 오니까 타이밍이 맞네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소통의 시대인데 우리 영업팀장님은 너무 쉽게 영업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는 한 10시쯤이나 전체 아침마다 영업팀들이 이제 조회 방송을 한 번씩 하는 것도, 그죠? 그거 좋겠죠? 요즘 돈 따로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냥 링크만 올려버리면, 그죠? 매일 하고, 또 영업팀에다가 건의사항 있는 거 쭉쭉 오고, 체험 사례 오면 그 전체가 다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도 별 큰 관심이 없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답한다가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다른 쪽에서 방송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죠? 처음엔 녹화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포항 우리 손 사장님 그냥 계속 요리 세미나 언제 이거 다 하냐는데 본사에서 요리 세미나 한 번씩 동시에 또 실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 보시면서 또 구경도 하시고 하는 법도 또 보고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월 달에 힘드셨죠? 힘들고 또 여러분 또 종교 행사도 있으셨고 가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출도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는 사실 이달은 특히 8월 달은 이 장사보다는 싸움을 많이 해갖고요. 이게 영업하러 나가시는 분들을 시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붙들어 놓고 싸움만 하는 것 같아갖고 큰일 났다 했는데 야 저는 그것도 올리려다가요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려다가 그러면 저것들이 맨 재미 봐갖고 뻥 때도 안 해도 진짜 많이 90% 하셨습니다. 이달 그 추이로 볼 때 70%도 못하게 처음에 한 50% 달성할까 정도로 굉장히 걱정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치를 팍 올리셔갖고 90% 달성했고 저희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경쟁사보다 우리가 더 했습니다. 사실 인원수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리고 같은 값이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가게 살림도 답한다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여러분 같은 매출에도 조금 나으시죠? 네. 답한다도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출이 저쪽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약간 저하가 됐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120%, 150% 달성하시면서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했고 본사가 경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영업 구조를 수익 구조를 개선하면서 완대로 가면 몇 달 후부터는 여러분한테 과감한 투자도 될 정도의 재무로 개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장의 무기 하나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아니 IIT는 여러분 비밀 병기가 나와야지 이게 진짜 지금 있는 거는 뭐냐? 여러분 자꾸 생각하실 때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참 갑갑함을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바운드리에 갇혀 있어. 지금 모든 것도 갇혀 있고 영업도 갇혀 있고 다 갇혀 있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뚫고 나갈 송곳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운드리가 특히 장사에 있어서는 구원파, 세월호, 세모 다 판단하는 굴레를 뚫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던 고객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 세월호 때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 이 정도를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밖으로 신규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식품 홍수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 해도 세상은 또 자기들은 또 좋은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아리랑 멀티 이오나이저 있죠? 거기에 똑같은 종류의 이오나이저를 다단계로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거를 저는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같은 비슷한 점이 그럼 영업력이 누가 어떻게 가는가를 추이를 지켜볼 때 지금 우리가 이오나이저 제품만 갖고 따지면 그쪽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처음 런칭됐을 때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어요. 막 없어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고객 거의 다 사고 나면 이오나이저 또 달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밖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판 이오나이저의 숫자는 지극히 미약한데도 여러분은 더 이상 팔 데가 없다. 그렇죠? 대한민국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갖다가 판 거 해봐야 1점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이상 팔 데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저희 마케팅의 방법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마무지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든 세월호든 뭐든 다 판다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방법을 있게 하면서 우리 컨셉에 맞는 제품에 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조금 재밌는 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안에서만 생각했던 게 아닌 또 새로운 여러분들 고객들이 여러분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고객들에게는 우리가 아닌 전문가 집단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제휴를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아지겠죠. 호본마디 같은 거를 다 판다 호본마디가 아니라 호본마디 주 성분이 뭡니까? 여러분 리프리놀이라고 초록색 홍합 오일이라든가 초록색 홍합
성분이라고 이러면 우리 호흡마디하고는 다릅니다. 리프리놀은 고유명사의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그러니까 녹색잎 홍합 추출 오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다른 학명으로 있는 거고요. 리프리놀이라는 것은 그 회사 이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ኳ렌은 이것저것 있어도 여러분 계속 세모 스ኳ렌 무슨 다 판다 스ኳ렌 팔았듯이 리프리놀이라는 건 그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럼 그 회사를 함께 해가지고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의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판다를 홍보하고 싶은 건 아닌데 리프리놀이 들어가 있는 호흡마디에 대해서 처방에 가까운 추천을 해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날개 달겠죠? 조금 낫겠죠? 그런 시스템은 저쪽 아무리 뭉쳐도 그 시스템은 안 들어옵니다. 왜? 뭉칠수록 그 시스템은 못 들어와요. 영업은 그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유통을 가지고 우리 지점을 만들고 우리끼리 이렇게 갈수록 그런 시스템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여러분 하지만 이 막을 고객층을 둘러싸고 있는 이 막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이 안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 같이 질식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는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프리놀 또 다른 또 학회 사람들과 저희가 제휴가 돼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 지금 엊그저께 지금 저희가 마케팅 팀장하고 담당자가 제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최초로 의료기를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형외과 학회라든가 일반 의료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지금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와 하기로 거의 90%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진짜 답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여기 우리 사장님은 여기 따님하고 오셨지만 이렇게 같이 오는 게 부럽죠. 근데 자기 자녀에게 스ኳ렌 판매점을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업을 쉽게 매뉴얼처럼 가게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스ኳ렌은 여러분들이요 1988년도 이럴 때 87년도 8년도는요 건강식품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개척해 나갔어요. 그거는 없는 새 역사를 창조한 거죠. 누구랑 같이 창조하셨습니까? 자꾸 팔아먹는다고 할까봐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는 누가 그 역사를 창조해 주겠습니까? 제가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손쉽게 주고 싶을 텐데 솔직히 죄송하지만요, 저도 제 아들 보고 스ኳ렌 팔으라고 하면 못 팝니다. 저도 스ኳ렌 팔으라고 하면 못 팝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으로 있어도 저 스ኳ렌 그냥 주라면 주지, 공짜로 주라면 주지 어디 가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80년대 후반부터 그 30년간 그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여러분 같은 훈련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전체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데 우리 쪽에 약간 얘기가 돼갖고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회장님 포럼도 듣고 여러분들에 대한 방식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전문가라는 게 있었지. 전문가를 알아줬습니다. 어디 분야의 박사. 그런 거 알아줄 때 솔직히 여러분 트레이닝 해주셨던 회장님이 어느 분야의 박사십니까? 만물 박사죠. 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항상 한 우물을 깊게 파라지만 한 우물 깊게 파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 힘으로 여름을 파면 그 중에 하나 나오겠지 하는. 그러면서 의사가 건강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술가는 예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리고 과학자는 과학을 얘기해야 되고 문학자는 문학을 얘기해야 돼요. 이런 시대였다고요. 근데 요즘 세계적인 포럼에 가니까 세계적인 조직 문화, 이 인간 리더십 강연 이런데 전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포럼에 가갖고 들을 정도의 위치가 돼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건데, 가서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는데 전문 분야 사람이 전문 분야를 하는 시대가 갔다 그겁니다. 전문 분야, 의학을 하는 사람이 의학을 얘기하면 그거밖에 모른대요. 의사가 문학을 이야기하고 문학자가 인체를 얘기하고 과학자가 시를 쓰고 거꾸로 문학자가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있죠. 이걸 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하나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기술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막 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만들 땐 디자이너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컨셉을 잡는 사람들은 문과적인 컨셉으로 제품의 개발을 중심을 잡습니다. 그러면 기술은 그 인간의 친화적인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디자인은 그 컨셉에 맞게 디자인이 갑니다.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980년대부터 30년 전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의사 뺨을 쳐가면서 의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본인 아프면 상담하는 시대. 그죠? 남병은 잘 고쳤는데 자기가 막상 암 걸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스ኳ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물어보는 시대. 그런 걸 거쳐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안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탁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이후로는 퇴보하고 있고 세상은 오히려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같은 그 이야기는 그랬어요. 포럼 듣고 쭉 하더니 이쪽 저희 그 옛날 그 I1I라든가 이쪽 분들은 참 발전된 리더십을 먼저 배우셨다. 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그렇지는 않다. 저 앞에 얘기하시는 분만 그렇지 우리들은 발전적 리더십이 아니라 좀 전근대적으로 했다. 했더니 그러면 조금 모임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이나 경영자들은 그 리더십을 못 배웠을지 몰라도 판매원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왜냐면 스칼렌을 판매원한테 사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그런 게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 트레이닝된 분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어떤 매뉴얼화하고 좋게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계승을 했으면 굉장히 큰 조직, 강한 조직이 더 갔겠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다행인 걸로 돼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이 빠지셨죠? 힘은 안 빠지셨어요. 제가 힘을 빼드려야 되나? 그래,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트레이닝을 여러분 후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요즘 저희가 계속 얘기하죠. 기회만 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할 기회 줘라. 기회에 안 맞으면 우리도 안 논다. 이 얘기인데 기회를 자꾸 안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후세, 여러분 후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임자를 키워나갈 기회 없이 바로 우리가 스칼렌 이렇게 팔았으니 니네도 인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를 가지고 고객에게 나가라. 여러분 얘기 듣고 받은 후배들은, 제 얘기 듣고 받은 후배들은요, 으쌰으쌰 한 번 나갔다가 저쪽에서 기관총 쏘면 다 도망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죠. 그러니 그 후학을 양성할 때까지의 시간과 엄호가 돼야 된다. 그런 거에 하나씩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근본은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된다. 그죠?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칼렌 여러분 잘 파시죠? 예? 저는 못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스칼렌 한 박스 드릴 테니까 스칼렌이란 걸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주고 그분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 다음 재구매를 하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근데 제 조건을 하나 드릴게요. 이분은 너무 바빠갖고 대리점에 올 시간도 없고 회사에 올 시간도 없고 이 강의를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오로지 밥 먹으면서 10분 내에 설명해야 되는 게 다다. 예? 그런 사람한테 전달할 자신 있으십니까? 응? 몇 명?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전달할 자신이 있다. 저는요, 옛날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있는 나 뭐 하시는 분. 그분이 스칼렛 먹고 가다 백바지에 싸는 바람에 다시는 안 먹는다는 이야기. 그죠? 이게 인체의 원리가 어때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한 30분, 1시간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주의사항, 처음에 먹었을 때는 좀 나올 수 있으니 기저귀를 차야 되고 전혀 문제가 없고 확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저귀를 찰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야. 겨우 저하고도 만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헤어지는 게 다야. 이런 사람들. 근데 이분이 너무나 바쁘게 사는데요. 우리나라 4대 그룹 회장은 전부 이 양반의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 가갖고 자유롭게 만나고, 그 다음에 하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제일 큰 로펌의 제일 바쁜 변호사입니다. 그냥 저 L그룹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만 만나는 거예요. 한번 만나면 그분하고 상담하면 시간당 차지가 어마무지하게 올라갑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해야지 사무실 가서 얘기하면 돈입니다. 다. 자기 소원이 지금 쉬는 거래. 돈도 싫고 다 싫은데 지금 문제는 눈이 나쁘고 눈이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눈이 안 보여가고 힘들어 죽겠고, 그다음에 당뇨가 심해갖고 죽겠답니다. 피곤해 죽겠고 심장도 문제가 돼갖고 2번이나 실려갔답니다.
예? 여러분 심장 그렇게 바쁜데 그냥 쓰러져 갖고 응급실에 2번을 실려갔답니다. 심장 때문에. 근데도 거기서도 회장님들이 전화 받느라고 응급실에 앉아서도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스쾰렌이죠. 스쾰렌 아니면 여러분 스무스가 아무리 좋고 그죠? 호흡마디가 아무리 좋고 뭐가 다 좋아도 뭘 해야 됩니까? 아이 스쾰렌 인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고치지 않고는 그죠? 이 방법으로 들어가려니까 제가 몇 달을 만나면서도 이거 뭐랑 똑같냐면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근데 이분이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는 바빠서 교회를 못 가는데 아버지가 맨날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온 게 아버지 기도인 덕분이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일단 했습니다. 왜냐면 저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 저한테는 그때 한 4번 면회를 왔어요. 네. 왔는데 올 때마다 제가 그때 아토피가 심하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한 생각이 제가 살아나오겠냐가 제일 걱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쁜데도요 제가 문자 넣으면 바로바로 다 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다 생각하나 봐요. 그래 저는 이분한테 복음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뭐 우리끼리 뭐 요즘 뭐 다 아는데 스쾰렌 얘기도 해야 되겠고 나중에 가갖고는 그 기도의 힘이 진짜 어떤 힘인지 그것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쭉 하는데 볼 때마다 답답해서 전달은 못하고 맨날 가서 와인만 마시고 왔습니다. 왜냐면 어설피 전달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지난번에는 호흡마디 몇 개 들고 스무스 한두 병 들고 그다음에 요즘 눈에 좋다고 시제품 하나 나가는 거 있죠? 그거 몇 개 들고 밥 먹을 때 탁 가서 엄청 좋은 레스토랑에 가갖고 포도주를 탁 까면서 스쾰렌이란 걸 꼭 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가 문제에서 지금 이게 좀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거 컨트롤 못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성인용 기저귀 그거 런칭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래야 이거 그냥 이거 차고 드시다가 그냥 바꾸고 또 쓰시고 또 그럼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유기농으로 하나 만들까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럼 마케팅 팀에다 압력을 좀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갖고 갔는데요 진짜 얼마나 다급한지 내가 지금 눈이 엄청 안 좋다고 그 새로 나오려는 그 제품 루테인하고 빌베리하고 뭐 섞어 있다는 걸 2알을 그 자리에서 빼는데 물이 미쳐 안 왔습니다. 와인으로 그걸 마셔버린다. 그리고 호흡마디는 어떻고 쭉 대충 10분 내에 설명 가능하잖아요. 호흡마디 이 관절이나 통증에 좋은데요 어차피 뭐 당뇨 되고 하면 염증도 있고 하시니까 이거 좋습니다 하고 다 10분 내로 설명하고 그다음 술 먹고 밥 먹고 다른 얘기 쭉 했습니다. 그러고 한 다음날 전화 왔습니다. 야 눈이 번쩍 떠진다. 그 지금 부인 와서 리와인드 또 얘기 들어갔고 우리 마누라가 요즘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요 부인이 집에서 놀아요. 노는데 뭐 돈도 많고 막 우울증이 걸리려고 하는데 요즘 갱년기라 엊그저께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데 부인은 찬물로 목욕을 벌컥벌컥 한대요. 그렇습니까? 자기는 추워 죽겠대요. 남자는 둘이 안 맞아 죽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가져간 게 리와인드. 그랬더니 남편 당신 이거 꼭 좀 먹어봐. 효과가 있을 것 같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해서 좀 더 친해지면
깊은 스칼렌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더라. 이제는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피가 상징이냐 언약이냐 뭐 이걸로 들어가 버리면 막 이단이다 그냥 때려 죽인다 난리가 나잖아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들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잘못하면. 근데 쭉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나도 너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한 번 그렇게 얘기해갖고 자기도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두 번째 했는데 이번에 새벽 3시까지 또 그냥 붙들고 얘기를 하시더라. 나중에 답답해서 왜 안 됩니까 도대체 했더니 납득이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좀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또 풀려가는 겁니다. 근데 막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막 자기 할 말만 막 주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는데 조금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제품 있죠. 여러분 이거 집에 IQ 클린 300만 원짜리를 사갖고 하나씩 최고라고 모시고 있어갖고 아주 이거 나오니까 곤란하시죠. 기존 갖고 있는 거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 저 서울로 이사 왔는데 우리 집에 이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저 안에 들어갔을 때 공기는 청정해야 될 것 같고 애가 돈은 별로 없고 뭐 하니까 다 판다 건 150몇만 원 아니 300만 원짜리 그거는 못 사니까 뭐 IQ 에어가 또 싼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런데 웅진 이런 데서 한 달에 2만 원 뭐 이렇게 렌트하면 되는 거 그거를 딱 사다 놔갖고 지금도 렌트 기간이 있어서 아주 집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확 꺼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거 사장실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장실에 두지 말고 딴 데 두라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냥 사장실에 있어서 손님들 오면 선전해야 된다 해갖고 사장실에 딱 껴놨는데요. 지금 인테리어 해가지고 저쪽 방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방 다 난리인데 제 방만 들어가면 쾌적한 숲입니다. 이거는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법에 그래서 이거는 치료용 의료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분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왔는데 지방에만 가면 콧물이 안 나오는데 분당에 있는 집에만 오면 비염 막 콧물 하루에 휴지를 막 이만큼씩 뽑는데 이거 놓고 3분의 1로 휴지 쓰는 양이 줄는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기존에 있던 그 어떤 공기청정기 좋은 것도 다 세균을 포집합니다. 잡아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헤파 필터가 죽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헤파 필터는 양은 정해져 있고 공기에 세균은 계속 도니까 여기 있는 균들이 다 안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가 갖고 균들과 함께 야야 해갖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떤 애들은 탈출시켜주고 어떤 놈은 또 잡히고 기존 사람 내보내주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공기청정기 틀겠습니까 안 틀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싹 들어오면 10,000볼트의 신혁신 기술로 미세먼지 뭐 세균 바이러스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좀 기분 좋게 그냥 방사능까지 죽여버린다고 하면 좋겠는데 방사능은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이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사실. 그래갖고 이 세균전에 대비해갖고 싹 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틀어놓으면 그 방이 뭐가 됩니까? 무균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처음에 저희 런칭할 때요, 공기청정기로 이거 들어온 게 아닙니다. 비염과 알레르기 천식 환자들한테 일주일만 써보게 하면 자신 있다고 하고 FDA에서 그걸로 승인받았다고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회사가 헬스웨이라는 곳이 엊그저께 또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미국 군대가 세균전에 지하 벙커에서 세균이 밖에 폭탄이 터졌을 때 지하 벙커를 안전하게 살균하기 위한 기술로 개발한 게 이 개발이고, 이 군사용 특허를 개인에게 이 민간에 이전한 게 이 헬스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필터에 대한 권한을 여기다 줘가지고 이 회사가 미군 군대에 공기청정기 필터를 납품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회사인 거예요. 여기랑 저희가 지금 제휴가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말고 이걸 다 판단을 거쳐서 유통하는 곳에 한 군데 줬습니다. 왜? 이걸 저희한테 납품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물질 양도 있고, 두 번째는 그쪽에서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꼭 이 제품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 기왕이면 우리 통해서 받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한 군데 계약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하나 전문점을 차려도 될 제품들입니다. 이거를 몇 개를, 한 두세 개를 가지고 한번 렌트도 돌려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 기계, 이거와 아까 얘기한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가 또 나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멀티 이오나이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고, 또 남성분들이 같이 사업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외연을 넓혀가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하다 보면 뚫고 나갈 겁니다. 그죠? 이게 진짜 비염 치료에 좋다라는 입소문이 나고 고객이 좋아서 옆에 소개하고, 그죠? 그럼 소개해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또 가갖고 스ኳ렌에 대한 작용을 설명해주고 인체 원리 해주고, 그죠? 또 새로운 의료기가 들어와갖고 스ኳ렌을 깊숙이 침투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독보적인 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걸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대학병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호흡마디로 처음엔 들어가고, 호흡마디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몸이 좋아지면 근본은 피를 맑게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한 6개월만 있으면 다 라인업이 갖춰질 겁니다. 그럼 우리 새로운 시도로 또 힘있게 한번 나가야죠. 그럴 때는 평상시엔 조금 아껴갖고 이렇게 있다가요, 한 번씩 할 때는요, 이런 거 의료기 뭐 이런 거 딱 놓으면요, 외부 사람들까지 다 부르고, 옛날 같으면 모셔가고 포럼 하면 나와갖고 다 알아서 해주실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호텔도 빌려서 크게 행사도 하고 했지만, 지금 호텔 크게 빌려놔봐야 행사를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걸 한국 런칭 기념 쇼를 크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 VIP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모시고 와갖고 호텔에서도 다 아직 여러분 안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상시적으로는 여기서 계속 세미나 하고 그걸 중계 방송도 하고, 또 서울은 여기 있고 밑에 또 맛집에서 유기농 식사하고, 이 시스템으로 완전히 돌리도록 되면 6개월 내에 기존 방식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방식이 있고, 이거 두 개가
서로 융합된 방식. 요리 세미나도 우리 강사님들도 와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스무스를 보니까요. 사실 여러분 스무스 충분히 드십니까 요즘? 응? 근데 여러분 스무스 많이 못 드셨죠? 솔직히 저도 돈 있으면 뭐 삽니까 항상? 스칼렌 구자 사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조금 여유 있으면 알곡시 사고. 스무스 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 스무스는요 딱 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칼렌 여러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솔직히? 알곡시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죠. 스무스 구자 나오면 왜 안 먹습니까? 애 줘야죠. 그죠? 늙은 내가 뭐 굳이 먹고 머리 좋아져서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심장 뭐 좋아지고 뭐 피 순환이 어쩌고 아유 스칼렌 먹으면 되지 뭐. 그죠? 스칼렌 먹으면 되잖아. 아니 스칼렌도 먹고 스무스도 먹으면 좋지만 돈이 없으면 스칼렌이라도 먹으면 됐지 뭐. 스무스는 누구 준다? 애들. 그래서 임신한 딸 있으면 태아를 위해서 주고 애들 있으면 그거 먹이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드시다가 조금 또 힘드시다 그러면 또 압니까? 여러분 스무스 많이 팔리면 또 한 번씩 또 행사해갖고 여러분 또 한번 다 드리면서 미쳐서 한번 또 드리지. 다 드리면 사실 회사에서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영업자와 영업자 가족으로 선정한 겁니다. 절대 다 드리면 그 이외에 나가서는 회사도 재미없고 여러분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는 게 다 드립니다. 그 통제를 하는데 이번에 다 드리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는데 요즘 제가 엄한데 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다드림이 이번에 어떻게 잘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말 한마디만 하고 확인을 잘 안 해보니까 여러분 다드림에 입에 뭐뭐 들어갔습니까? 그냥 로얄 제리가 제일 먼저 나오네. 로얄 제리는 원래 없었고 뭡니까? 리와인드, 칼슘 스무스 이런 거 있었죠. 거기다가 로얄 제리는요 진짜 비싼 원료죠. 그 비싼 원료인데 이거를 우리가 찍어봐야 돼요. 제품을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 좋은 원료를 가져다가 찍어보는 것으로 몇 박스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저 혼자 먹고 우리끼리 나눠 먹고 야 좋은지 테스트 해보자 하면 좋은데 요즘 그래도 제가 좀 착하잖아요. 나름 요즘 참 욕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그렇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박스 갖고 있으면서 야 감기 걸리니까 나도 좀 먹어보자 뭐 하면 좋잖아요. 그건 샘플로 만든 건데 법적으로 팔아도 안 됩니다. 저는요 저보고 방만 경영한다는 사람 있지만 절대 이거는 방만 경영 범주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법적으로 이것은 샘플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만들었고 만든 걸 버릴 수는 없으니 사장 몸에 한 30% 먹고 직원들 나눠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양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 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왜냐면 절대 정품하고 이거하고 디자인 안 됐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오히려 디자인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원가 그대로의 가격일 뿐이죠. 그래 보니까 양이 꽤 돼요. 이번에 온 걸 보니까
한 번 돌리려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돼서 시험 삼아 찍어봤습니다. 그 다드림 회원 드리면 조금씩 나눠 먹으면 한 30포씩 나눠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비스로 여러분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건 더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정 수량 가니까 떨어졌죠. 그 로얄 젤리 못 받으신 분 다드림에서 좀 계시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만 드린다고 했는데 로얄 젤리를 못 받았으니 대신 다른 걸로 드리면 회사는 진짜 순수하게 로얄 젤리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공짜로. 근데 못 받은 사람에게 주면 그것은 대가를 받은 게 돼버려요. 그죠? 제품 구성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또 안 드리면 서운하고, 그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한 번 더 실험을 해보든지,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실험했을 때 입에 못 받은 분들 우선적으로 먼저 더 많이 드리든지, 하여튼 잘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죠?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손해 안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도 저한테 보고 잘 안 했는데 우리 연합회장님이 바로 또 그런 불만 사항은 또 접수가 돼갖고 또 저희한테 또 직통 전화 바로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9월 영업 방향을 얘기하라는데 9월에 뭐 추석도 있고 뭐 날짜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대목에 돈 쓸 때도 많아갖고 사람들 잘 안 살려고 할 때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9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 뭐가 기다립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뭐고 해도 11월 12월 또 이어지는 연말 행사를 또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대대적으로 한번 하면 되니까 그걸 위한 밭을 간다. 그죠? 판촉물 부지런히 좀 뿌려보시고 그랬을 때 11월 그러면 벌써 10월 한 중순부터는 행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지? 그러면 또 12월로 끝낸다지만 맨날 뭐 답한다. 저는 사장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더 잘 아시지만 답한다 뭐 행사한다 놓고 날짜에 딱 끝내는 거 머리털 나고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0월 중순부터 내년까지 어마무지하게 바쁜 또가 돌아야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좀 밭을 또 갈아야죠. 그죠? 그래서 스ኳ랜도 이번에 샘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병 나오는 거. 그거는 약간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좀 나눠도 가져보시고 또 샘플도 판촉도 해보시고 제가 그걸 이런 스ኳ렌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맛배기로도 또 이용해 보시고 그거는 정품으로 팔아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옵니다. 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한테 유혹을 해드리는 거예요. 회사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파우치에 막 이렇게 해갖고 하면 구자로 못 파는데 병으로 해갖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회원용 있는 거 찌우고 파셔도 법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아 액상병이 아니라 이 병에 담겨서 정품으로 나온다 그겁니다. 스무스처럼. 액상 현재 있잖아요. 하여튼 뭐 좀 기다리십시오. 아이고 뭐. 액상이든 뭐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작년 12월에 들어온 액상을 지금까지 팔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액상을 발주를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실제 많이 파시는 것 같잖아요. 액상이 필요하신 부분은 계신데 많이 못 파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안정화되지 않았는데 액상이 또 나와버리면 사실 회사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또 저한테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면 또 뭐 9월 영업은 그렇고 앞으로 영업은 그렇게 가는데 너는 그 자리에 붙어나 있을 거냐? 응? 형 불안하십니까? 그렇죠. 안 불안하면 안 되는데. 불안해야 좀. 응? 근데 재밌는 일이 생길 것도 같고 저도 솔직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뭐 언제는 뭐 주주 허락을 받았다고 난리치던 이벤트 주주가 허락을 안 하면 나가면 되지 뭐 하냐고 뭐 그래도 올라오고 뭐 막 별로면 얘기 다 나오는 건 다 좋은데 이게 그래서 저는 싸움이 주주 이름으로 저희한테 싸움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우리끼리 또 판방에나 올리고 삼방에나 올리고 뭐 싸움이 나다가 붙어 있다가 어떻게 뭐 쫓아내면 또 못 쫓아낸다고 버텨보고 하려고 했는데 주주분들이 직접 회사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또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째 되는 또 그쪽에서 좋아하는 로펌 이름으로 또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법대 나와서 법을 잘한다고 뭐 제가 자꾸 모임을 상대로 소송을 하네 법을 하네 하는데 누군가 그 얘기 잘해주더라고 했어요. 변 사장이나 이쪽에 법을 잘 알아서 모임을 법으로 먼저 친 적은 없고 그쪽에서 법을 갖고 오면 여기서 바로 반격을 하는데 그 반격의 강도가 너무 세니까 오히려 맞는 거지. 잽을 걸어온 건 그쪽이었다 항상. 우리는 그쪽에서 한 방 오면 여기서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가 미사일 쏜 것만 보인다 해갖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번째 된다고 뭐 한다고 막 뭐양 요즘 그 큰 거기는 넓어요 이름도.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같이 좁지 않고 넓어갖고 우리는 그렇게 넓은 데는 못 하고요. 그냥 두 명이 조촐하게 만든 법인하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회사가요 진짜 저쪽 하는 데는 한진 그룹 뭐 이런 데 대응하는 그룹이고 여기는 삼성 뭐 롯데 뭐 이런 데 하는 곳인데 우리 둘 합쳐봐야 개인 변호사들도 잘 안 할 회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1등하고 2등이 붙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1등이에요. 그쪽이 붙어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서가 왔고요.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주주 개인들에 대한 회사와의 관계 또 그 자료 그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리스트를 우리가 제공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다 보면 일이 어디로 어떻게 터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본다고 하니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갈 건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은 상관없는데 영업도 상관없고 회사도 상관없는데 이제 개인들은 좀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 걱정 마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뭐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보이는 이게 자리와 보이는 물건이 중요한 거냐. 회장님 계실 때 다판다 스ኳ레는 없었습니다. 그죠? 다판다 스ኳ레는 어디 있었습니까? S 스ኳ렌, H 스ኳ렌이 있었죠. 근데 S와 H 스ኳ렌하고 다판다 스ኳ렌하고는 증류하는 방식부터가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 스ኳ렌이 개발자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고 요거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거 그냥 경영으로 따지는 거니까 현대그룹 만든 정주영 회장이 만든 건 폰인데 우리 창업자께서 만든 폰이 소나타까지 개발하고 가셨는데 에쿠스는 회장님 돌아가시고 만들었으니까 우리 폰이 타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이 방식이 마지막에 같이 얘기가 돼갖고 실험 중인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 제품에서 다 그대로 가냐고요. 방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벤츠를 타실 때 벤츠가 강철이 세다 해가지고 벤츠는 강철이 좋다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벤츠를 만드는데 강철을 많이 안 씁니다. 왜? 강철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연료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쇠를 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옛날 강철하고 지금 알루미늄 차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옛날 강철 만드는 기술하고 지금 알루미늄을 넣어서 강도를 아까 무게를 가볍게 한 거하고 기술이 개발돼 갖고 지금 차가 더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30년 전 차가 하고 지금 차가 같겠습니까? 북한이요. 그 정신을 강조한다면 북한이 우리 김일성 수령 동지께서 사신 미그기를 지금과 탱크를 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 어버이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어디 감히 지금 신형을 또 살려고 하냐고. 그냥 이걸로 한국 들어오면 박살 납니다. 옛날 탱크 100대 요즘 신형 전투기 한 대면 다 박살 냅니다. 이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은 그 제품이냐 정신이냐 그겁니다. 그럼 뭐가 정신입니까? 내가 못 먹는 것은 남에게 팔지 않겠다라는 거.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들겠다는 거. 근데 옛날 방식보다 더 최고의 방식인 세상에서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수십억씩 수백억씩 투자해서 설비를 해서 나오는데 한쪽 자기들이 돈 없다고 투자 설비 안 해놓고 그 방식이다 그러면 그럼 그것만 계속 드실 거면 드십시오. 수치로서 우리는 누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면 저는 객관적 수치 가지고 싸워보자 하면 됩니다. 분석표 가지고 싸워보자고요. 우리 거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냄새가 나고 뭐가 어쩌고 막 비방을 하고 뭐 일본에서 뭐 어쩌고 일본 근처에도 안 간 건데도 일본에서 왔느니 뭐니 일본에서 왔던 소련에서 왔던 수치 딱 까면요 99.7% 딱 나옵니다. 방사능 없고
중금속 없고 아무것도 불검출이한 자료가 다 딱 저희는 인증서 자체가 유럽 인증 기준으로 와 있는 스쾰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셔도 되는 거예요. 먹고 바르고 다 해도.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발하신 분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시겠습니까? 예?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작년에 아셨습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에 공포라는 거 요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죠? 근데 미세 플라스틱의 최고 대응이 잘 되는 것이 분자 증류 방식이라고 우리 양 팀장이 얘기하잖아요.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열로 전이될 방법이 없다.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고 여러분한테 순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쾰렌 이제 누가 사장이 되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입과 맛이 다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요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신형 에쿠스를 타보셨기 때문에 EQ900을 탔기 때문에 옛날 포니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회사를 뭐 합치고 뭐 다판다 영업은 없애고 저만 없어지면 다판다는 뭐 없애고 막 여러분 회사가 누구 겁니까? 주식 회사는 예? 회사 주식 회사를 주주 거라고 하는 건 60년대 판례입니다. 1960년대는요 주주가 100% 동의를 한 일을 대표이사가 실행하면 배임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판례는 100% 주식을 가진 사람이 전원 동의하더라도 대표이사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고 그 판례에 의해서 저는 배임죄가 됐습니다. 근데 예전 변호사님은 저한테 오셔갖고 주주 동의 안 받았어? 이사회 안 했어? 하길래 제가 이사회 했고 주주회 다 했죠. 근데 왜 그 죄가 돼? 면회 와서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그건 60년대 판례. 주식회사는 개인 거다. 그러니까 주주 거다. 지금은 판례도 변경됐을 뿐더러 진짜 오너인, 진짜 육신적으로도 오너인 대한항공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나가라고. 대한항공이 난리 나는데 아시아나는 물병도 안 던졌는데 물병은 대한항공이 던졌는데 아시아나도 나가래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만의 바운드리에 너무 갇혀 있어요. 세계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자꾸 가요. 그 고객도 우리 안에서만 있어요. 이거 뚫고 나가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회사도 우리끼리 우리가 했고 누구 말 들어야 되고 누구 뭐 주주고 뭐 양쪽 회사 주주가요 다 동의를 해도요 그 주식을 압류하고 있는 채권자가 반대를 들어오고 또 은행이 반대가 들어오고 다 난리가 나면요 이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유리한 게 있다가는 바로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게 누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다음 주까지 안 할 거냐 막 해야죠 했다가는 다 줄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는 소리에 절대로 동요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도 동의를 하고 여러분도 다 동의가 돼서 하나로 간다 하더라도 1년이 넘게 우리가 조심조심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업 조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영업 조직이요, 제가 사장 돼서 보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한 법무법인에서는 여러분 재산도 아니고 재고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여러분 집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한다라는 이름 하에서 움직이는 조직을 한 곳에서는 40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저쪽 유리하게 하려는 법무부 쪽에 여기는 세모고 구원파고 세월호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답한다 그러면 일을 가는데 무슨 40억이냐 해서 4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똑같은 시대 했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40억을 따라야 되는데 저쪽은 지금 얼마를 요구하겠어요? 그러면 4억으로 넘기면 여기 사장은 감옥 가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행세한, 그거 명령한 주주도 감옥 가는 거고. 거꾸로.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영업을 못 해가지고 막 빌빌대고 있는데 40억을 주고 저기서 사. 그러면 누가 감옥 갑니까? 저쪽 사장이 가는 겁니다. 남편 뭐 있잖아요. 부모를 따르자니 마누라가 울고 마누라를 따르자니 부모가 울다. 이게요, 두 회사 합병하는데요, 국가가 코에 걸면 이 감정 평가에 따라서 여기 잡고 싶으면 야 왜 4억짜리를 40억에 팔았어 하고 저 잡아놓으면 되고요, 저쪽 잡아놓고 싶으면 4억짜리를 40억 주고 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 넘깁니다. 죽었다 깨도 못 넘깁니다. 그거 했던 우리 회계법인 얼마 전에도 와서 한 얘기입니다. 아파트 한 채도 관리금은 4억이 넘어가요. 30년이 넘은 이 조직이 어떻게 4억이냐고 합니다. 자기는 죽었다 깨도 4억에 평가 못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쪽 말처럼 기분 좋게 죽어줬으면 4억짜리가 맞겠죠. 어차피 세월호에 뭐 해갖고 망해갔다 할 텐데, 여러분 지금 곧 있으면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한 번도 못했던 흑자 전환됩니다. 회사가 아직은 힘들지만. 그런데 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그거 조직이 값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40억 주고 답한다에다 돈, 저쪽에서는 돈 많으니까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여기다 40억 주고 영업조직 여러분 다 데리고 가면 거기는 부채만 더 늘어났죠. 40억 줬으니까 또 부채 늘어났죠. 직원들이 다 데리고 갔으니까 또 늘어났죠. 여러분 갔죠. 답한다는 여러분 다 보내고 나면 처음 계획안이 그래요. 총무팀장, 관리사, 경비 뭐 해갖고 4명 직원 남겨놓고 부동산 관리만 한답니다. 그럼 부동산 누구 겁니까? 주주 겁니까? 물론 주주 거죠. 빚을 다 갚으면 주주가. 근데 주주들이 전부 압류가 돼 있습니다. 딱 2명 주주, 우리 이모 주주님하고 송모 주주님 말고는 전부 주식이 다 압류돼 있어요. 국가가 여차하면 다 가져갈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영업조직 다 놔두고 부동산만 덩그러니 놔두고 가면 저쪽은 힘들어갖고 갈 길 뻔한 거 아닙니까? 40억 부채 들고 직원 흡수해 가갖고 하면 당장 뭡니까? 여러분 수당 깎을 겁니다. 가는 길이 뻔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살으려면 수당을 깎아야죠. 지금 더 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래. 저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막 간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조직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여러분 법무법인 아니라 법무법인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가 있는데.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럼 여러분 조직이 그대로 있어. 여러분 조직 그대로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은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다 끊고 다시 니넨 돌아왔으니 이렇게 해라. 여러분 저는요 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도 뭐 있잖아요. 왕이라도 변개치 못합니다 하는 그런 에스더에 보면 그런 계약서에 몇 개를 사인해 놨습니다. 누가 사장이 와도 절대로 못 바꾸는 것. 이미 여러분 스칼렛 만드는 회사랑 계약 다 돼 있고요. 그거 서로 배신하면 어마무지하게 물어줘야 됩니다. 그거 배임행위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 사인해 놨습니다. 저쪽도 묶여 있고 우리도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품질도 좋다는 객관적 데이터도 없고 가격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오는데 무슨 이유로 거래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면 또 가격을 올려서 받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마진의 도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도로 갑시다.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돈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하고 갔다. 그러면 회사만 폭리가 취해지는 거예요. 왜? 회사는 지금 비교견적해갖고 모든 게 옛날엔 독점이니까 워낙 그냥 들어오는 대로 돈이 납품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주는 대로 받았어요. 아까 저쪽에 뒤에 있으면서 웃으면서 한 얘기가 참 비타민 D 행사를 지금도 하냐. 그게 무슨 얘기고 지금 거래처 끊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행사를 하면 제가 2년 그거 받을 때요 우리 팀장이랑 저한테 전부 경고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2년 팔아도 다 못 팔 양입니다. 이제 그렇게 못 들어옵니다. 저 그때는 진짜 몰라서 그렇게 진짜 2년 팔 건지 안 팔 건지 모르니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거래처 그렇게 거래하는 곳 한 군도 없습니다. 다 적정 재고. 그죠? 이제 유통기한 걱정하면서 파는 거 새로 나온 거 별로 없잖아요. 다 적정 재고에 적정 가격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옛날처럼만 올라가면요 여러분 가격 또 떨어집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진짜 힘들게 하는 게 조직이 반토막 났으니까 물량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협상력이 그나마 줄어든 거죠. 다시 회복되면요 우리는 협상력이 또 늘어나면 우리는 여러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밑에를 줄여갈 겁니다. 계속 한 개 만든 것보다는 10개 만드는 게 싸고 10개 만드는 것보다 100개 만드는 게 싸고 100개보다는 1000개가 싸다는 경제 원칙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든 새로운 경영 기법입니까? 저만의 방법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된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업할 때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든 없든 회사는 그대로 그 방향으로 갑니다. 모든 게 다 된 대로 가게 돼 있고 그걸 어기는 사람은 국립학교 제 후배가 될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하여튼
거기에 이제 요즘 근데 어쨌든 막 바빠요, 그죠? 한 지금 몇 주째 지금 주말에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또 내일 또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이거 뭐 내일 뭐 하는데 솔직히 저 뭐 포럼 공부한다, 저 명분은 있어요. 답한다 해서 포럼 공부하는 거는요, 회장님의 정신이 건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공부하면 여러분들 판매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답한다 이 장소에서 공부 자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절대 회사가 배임 행위 하지 않습니다. 어제 근무 시간에 오후 4시에 답한다 직원들이 여기서 동원돼 갖고 개인이 해명 방송 하는데 오후 4시에 이 자리 빌려주고 직원들이 했죠. 돈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우리 일정만 맞으면 여러분들도 돈 받고 빌려드릴게요. 우리는 시비 걸릴 일 하나 하지 않습니다. 뭐 원칙대로 합니다. 다만 이변 TV 할 때는 제가 사장으로서 나와서 회사에 대한 정책도 얘기하고 우리의 정신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선전도 하고 이런 것도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돈을 줘야 되는, 출연료 줘야 되는 의사 데리고 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괜찮은데 저 우리 사회 보는 사람들 또 다음 일정에서 안 돼요. 저는요 사실 2014년 4월 그러니까 5월 9일 날 들어가갖고 작년 5월 17일 날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단절돼 있었잖아요. 중간에 열흘 딱 나왔다 들어간 거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저는 그때 나왔다 들어갔는데 뭐 어떤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뭐 사람들도 와고 가고 해도 다 그랬지 뭐 그 가운데 어떤 뭐가 있는지 잘 몰랐는데, 뭐 어제 그 얘기 들어보면 뭐 나름 자기가 눈치가 없었다 하고 뭐 눈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 듣다 보니까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냐면 방송의 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업에 접목하면 되겠다 해서 앞으로 조회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걸 했듯이, 또 하나 자꾸 그때 뭐 의사 누구랑 해갖고 뭐 피 무슨 학회를 어쩌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거 진짜 거기다가 조금 우리의 상업성만 좀 더해주면 아까 얘기한 그런 대한민국 정식 학회들이 움직여주는 것도 조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좀 어용적인 의사들 협회 하나가 있어갖고 뭔 글을 써도 거기서 하나 추천해주고, 그죠? 그것도 하나 만드는 게 뭐 나쁠 거 없겠다 싶더라고요. 뭐 죄송한 얘기죠. 여기 서 박사님도 와 계시고 한데 박사님들도 그냥 좀 학회에 다 가입하고, 지금 좀 은퇴하신 박사님들이 우리 모임에도 좀 계시고, 그 다음에 자연빵으로 이제 어디 오갈 데 없는 박사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저를 봐서도 안 해줄 수 없는 의사들 3명 저희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형수. 야 그러면 뭐 학회 하나 되겠죠? 그러면 그런 학회들을 통해 가지고 또 변호사, 우리 요즘은요 진짜 재밌는 게요,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는요, 우리 모임에 무슨 법률적인 문제 생기면요, 우리 식구가 하거나 우리 식구한테 좀 맡기기 어려운 사건 같으면 전부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저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법대 나와갖고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서 모든 웬만한 법률 사건 제가 다 개입했습니다. 갔다 나왔더니요, 다 박사예요. 그냥 변호사 한두 명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그냥 그렇잖아요. 식구들이 다 빵에 갔다 있으니 그냥 변호사들을 얼마나 만났나. 이 변호사 저 변호사 엄청 많아.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또 된 거 아니에요. 저 그 안에 있을 때는요, 마음이 순수해 갖고요, 야, 저 변호사도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회장님 만나보지도 않은 변호사가, 응? 회장님에 대해서, 회장님 만나보지도 않은 변호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누가 구원파 어쩌고 하니까 법정에서 왜 구원파라고 하냐고, 기독교 범침례란 정식 교단이 있는데 하고 막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헌 막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나와갖고 우리 교회 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최순실 변호사 했다가 그만두고 할 정도로 우리에서 엄청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저 그 안에서 야, 저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참 좋게 관계 맺었으니까 언젠가 또 그 양반이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거기는 2단인지 3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옆에 건물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전도 집회 한다는데 딴 데는 안 간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계속 밖에 그분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황 사장님한테 해갖고 그 양반 좀 집회 좀 보내보라고 하고 연결 좀 해보라고, 그 저희 지금 일 맨날 왔다 갔던 손 변호사라는 사람 맨 집회 보내라 해도 안 간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변호는 우리 해줬어도 설교까지 들으러 안 가도 된다.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것도 충분하다. 근데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노래 한번 들으면서 한번 노래를 찬송가로 한번 들어볼래요 했더니 단방에 온다고 해서 지난주 일주일 다 참석했다가 디스패치에 찍힌 거 아닙니까? 제가 얼굴 뻐하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그 노래하는 분 계시고 여기 둘 있던 게 측면이 보이는 게 그 유명한 변호사들입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집회 끝나고 날라리 변호사 하나가, 한 사람은 신실한데 하나가 좀 날라리예요. 만나면 저도 고등학교 때 장로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거의 그걸로 구원 받았어, 100%. 자기도 고등학교 때 장로교회 한번 갔다 왔다는 게 그냥 자기 그거예요. 그러니 그냥 설교 시작할 때부터 오늘 시간 괜찮냐고 저한테 해요. 오늘 제게 그럼 설교 끝나고 시간 괜찮아? 뭔 얘기가 했더니 그 유명한 변호사하고 같이 해놔갖고 딱 나오는데 오늘 우리 진 변호사님도 시간 괜찮다는데 우리 요 앞에 맥주나 한잔 하지 해갖고 요 앞에 요 깐부치킨 같습니다. 요 앞에 나가보면 있습니다. 해갖고 맥주 한 잔씩 쫙 먹고 집회 듣고 저녁에 맥주 한잔 하는 게 참. 그래갖고 나왔는데 요 앞에 에이코너스 카페에서 그 팀들이 회의하고 나오다가 우리를 딱 만난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해맑게 웃었죠. 민망한 웃음 아닙니까? 맥주 한잔 먹고 얼굴 뻘게 갖고. 근데 그런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게 놓치기에는 아깝잖아요. 우리에 대한 걸 소송 기록을 통해서 다 본 사람들인데 하나하나 하려면 또 한쪽에 학회, 또 한쪽에 그런 법률하는 사람들, 또 같이 전문가 집단끼리 한번 만나고 이런 게 딱 돼갖고 우리 보호를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그런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씩 또 발을 넓혀가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로 나가다 보면 또 언론인데도 들어오게 되면 또 한 잔 먹고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참 전 그것도 하나 괜찮아요. 빼도 박도 못한 게 요즘 지난번에는 어느 자리 갔더니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장 하던 사람이 온 거예요. 저랑 4명이서 밥 먹는데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우리 안면이 많은데 어디서 봤죠?
그 옆에 있는 은행장이랑 다른 교수님이 속으로 킥킥대고 어디서 보기에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뭐 어디서 우리끼리 어울릴 때 하나 봤겠지.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만나고 좋다고 다음에 또 보면 다음에 또 보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다음에 또 보면 기겁할 것 같아서 어디서 봤겠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 자기 거기에 차장인가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하고 만나서 쭉쭉 하나씩 하면 그게 오해가 풀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풀어가고 여러분들도 고객들 하나씩 또 풀어가고 이렇게 하면 외연이 넓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밌게 갈 거 아니에요. 피만 부인 안 하면 됩니다. 대전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 막 좀 바빠 죽겠는데 막 우리 집사람이 마누라고 하면 카톡으로 막 대전에서 올라온 방에 막 이머머는 이다님이 확실하니 들을 것도 없다고 막 그런 글이 올라온다고 막 와서 막 난리 났고 막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썼잖아요. 그 양반이 얘기한 거를 그날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야 우리 모임이 참 무서운 건 무서운 게 어디서 하나님이 진짜 뭔 증인을 어떻게 놨는지 처음에 총회장께서 아들 하나님 피 얘기하고 했다라는 거를 대본을 쓴 김 작가가 자기가 쓴 대본에 있다고 대본을 내요. 그리고 이재옥 선생도 얘기를 했고 쭉 하는데 문제는 그 파일을 내라 대본이 아니라 근데 그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도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는데 그 다음날 누군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파일을 딱 해갖고 올려버렸잖아요.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파일 어디서 나요? 자기들도 모르는데 우리 이쪽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파일이 어떻게 있는 건지.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개인에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성령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피도 부인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전 지금 이걸 보면요. 여러분 피를 부인하고 구원받을 때 영을 답하다 사장으로서 여기까지 얘기 끝나고 마지막 한 5분만 얘기할게요. 아니 피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이 교회 떠나야지. 교회를 아니라 머리 깎고 절로 가야죠. 그죠? 그거를 광분하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 초등학문하고 그죠? 대학생하고 피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피에 대해서 자세히 볼 때 회장님께서 이걸 물리적으로 가서 감정으로 갈 것이냐 끝에 감정과 납득으로 갈 것이냐 희생과 언약으로 강조했을 때 그것은 뭘로 가요? 희생과 언약으로 갔을 때는 말씀으로 가서 말씀이 믿음이 오는 거다.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다라는 그 중요한 부분을 미세하게 한 거죠. 회장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초등학생들 막 만나자마자 피가 아니고 지식사야 막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일 거. 처음 구원받는 사람한테는 피 흘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셨든 뭐 피가 죄를 사했던 죽음이 사했던 뭐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초등학문인 거고 이제는 구원받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사람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섞어버린 거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뭐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시는 거냐 이 부분으로 간 거 아닙니까?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냐 교회에 역사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침례 공식 홈페이지에 딱 써 있더만요. 개인에게 쑥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거기 선생님 쓰셨대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마침 옛날에 했던 논쟁인데
그래 그때 답을 했었던 걸 압니다. 이게 오래된 건데 또 우리 쪽 누가 또 찾다 보니까 우리 감사님 찾다 보니까 지금도 혹시 있나 보다 보니까 2017년도 기독교 보험침해 게시판에 그게 떡 떠 있어갖고 그걸 캡처해갖고 그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니까 이게 회장님 하신 저는요 회장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마지막에 혼자 설교하는 것은 나로 끝났고 치열한 교제를 통해 형제들이 알아진다는 것을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걸 예언하신 것 같아. 예지하신 것 같아. 그죠? 혼자 해볼 사람 있으면 해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논쟁만큼 치열하게 고수들이 애들은 빠지고 저를 포함해서 저도 빠지고 대전에 있는 사람 빠지고 다 빠지고 애들은 가고 애들은 좀 보고 진짜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했던 피를 부인한다 이런 초등학문적인 얘기 빼고 성령은 개인에게는 없다 했으니 그럼 구원은 우리가 뭘로 받았냐 이런 이단이냐 이런 거 빼고 차원 높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차원 높게 이 피가 어떻게 전달돼야 정확하게 가는가에 대한 걸 고수들끼리 한번 해보라 그거예요. 보게. 그 고수들끼리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평신도들이 좀 보다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손들고 좀 질문도 하고 손들고 질문하기 힘드니까 근데 요즘 엄청 좋아졌잖아요. SNS로 들으면서 실시간 손들면 방해되니까 요걸로 질문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사회자가 있다가 취합해갖고 이런 질문들이 오는데 숨은 고수가 제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숨은 제야들이 판방 삼방에 있는 제야 고수들이 막 올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해갖고 얘기를 하면 정립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혼잡게 된다는 게 총 회장님이 얘기하고 원로이신 얘기한 거를 그걸 그 다음에는 또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한 적 있냐라고 거기다 물어보니 거기서부터 좀 정립을 하고 제명을 하든 죽이든 살리든 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편 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저 첫째 자기 소욕 따르는 사람 잘 아니라는 거 아까 로얄 젤리 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제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그만두면 좋고 더럽고 치사해갖고요 저 그만두고요 저를 방만경영했다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여러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법에 있는데요. 그 법은 어디서 왔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그건 뭐냐? 피가 철철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누구도 외면했는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성경에서 나온 주의 의무가 현행 법에 꽉 자리 박힌 것이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이걸 어디다가 저한테 위반했다고 감히 쓰냐고 그래요. 제가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사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해임해라 겁니다. 주주가 힘 있으니까. 대신 법에는 이유 없이 해임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를 제 개인에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그만두고 차라리 개인 배상받고 당당하게 내 명예 회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가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책임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이재옥 선생 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같이 이렇게 간다는데 아무리 막 이제 몰려 있으니까 손 잡은 걸로 막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듣고 다 옳으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볼 때 가끔마다 지금도 아이고 좀 아직도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막 본인은 막 확신에 차서 막 하는 음모론도 있어요, 몇 개.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는 건 있어요. 피에 대한 얘기도 제가 처음 상 왔을 때 처음에 진짜 얘기했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셨건 돌아가셔서 피를 흘렸건 뭐가 그렇게 중요해갖고 했냐? 그것도요, 그러한가 따져보는 겁니다. 다 하나씩. 그죠? 여러분, 제가 저 혼자 몸 같으면요, 이재옥 선생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면 친하게 지내고, 하다 기분 나쁘면 서로 틀어지면 말고 하면 되지만, 제가 아직은 답한다 사장인데 제가 지지를 표시하면 여러분들도 미워도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잘못하면 판방 사람들 다 저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가다 진짜 이단한테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요, 제명할 정도로 악질은 아니다. 여러분, 제명이라는 거는요, 법으로 따지면 사형이에요. 사형이라는 것은요, 요즘은요 진짜 사람 한두 명 찔러 죽이고 토막내 갖고 산에 묻어도 사형 안 시킵니다. 잘. 그래도 반성의 기회라도 한 번 더 주고 남은 기간 속죄하라고 무기징역 주지 막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이재옥 선생이 좀 누구 기분 나쁘게 좀 했다. 또 특유의 빈정거림이 단어로 나와서 뭔지 뉴선인지 해갖고 막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단어를 하나 만든 것처럼 해갖고 기분 나쁘게 했고, 또 좀 그랬다 해도 제명은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죠?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자. 근데 피에 대한 부분, 저 성령이 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확실히 알잖아요. 성령이 개인에게 기름 붓고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간다. 이런 건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지금 내주하는 성령이, 내주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지금 바빠갖고 내주하는 성령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변명을 안 해도 사장님 기복침에도 딱 올린 게 있으니까 본인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날 해명할 때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EBS에도 나오는, EBS가 아니라 EBC 월드 공식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십시오 하고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EBC 대변인하고요, EBC 원로분하고 말씀 나눠갖고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럼 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앞뒤 배경을 쭉 얘기 듣고 나중에 회장님이 진짜 우리는 모르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들,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들, 그럼 베드로가 지금 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자기가 황제로 돼갖고 천주교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쭉쭉쭉 갔는데 어느 순간 왜 베드로한테 이어졌고 쭉쭉 이어졌고 다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갑자기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황으로 갔느냐?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엄마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안 그랬다고요. 성경에는 천주교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가다가 박해를 받았고 콘스탄티 대제가 공인할 때까지도 그 많은 수백 년 세월 동안도 천주교는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비슷한 게 0.1도가 차이 나서 갔을 때, 세월이 갔을 때 길이 벌어진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끼리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 내용에 볼 때는 피 흘려 돌아가셨건, 돌아가셔서 피가 흘렸건, 피가 어떻게 됐건, 우리는 회장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잘 트레이닝된 사람들이니까 그게 그거고, 초록이동에 별 문제 없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이도 문제 없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새롭게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기도는 0.1도라도 틀어졌을 때, 그게 회장님 안 계신 후 그 다음 바로 잡을 수 없는 시대에 갔을 때는 세월이 흐르면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 모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시대 선교사들이 처음에 구원을 전달하지 않았냐? 그래서 기성교회가 이렇게 됐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오면서 이렇게 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기 위한 거를 회장님이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걸 테마로 잡았을 때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라 진짜 모여가지고 회장님한테 진짜 우리가 들었냐, 들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쭉. 제가 이재옥 선생 얘기 듣고 납득, 아 그렇구나 하고 했다는데 그걸로 끝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같이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 또 하나 확보해 놨습니다. 한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 증언을 섰으면 일단은 연구는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연구도 안 하잖아. 그 말씀을 밝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면 재밌을 걸, 제명이라는 카드를 쓰니 우리는 그런 거는 싫다. 답한다도 그래요. 제가 뭐 혼자 뭔 자기 소욕을 따르고 선관주의 뭐 이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왜 우리 회사 제품을 받아줘야지 왜 안 줘요? 처음부터 갈라쓴 거 아닙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줘야 상담원들한테, 우리 판매점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렇게 줘야 고객에게 판촉이 되고, 이렇게 지원이 돼야 죽은 회사들이 사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데도 회장님이 정해주신 가격을 왜 건들려고 하냐? 그 회장님이 계실 때는 못 건드렸지만, 그건 회장님이 어떻게 하셔도 관계없으니까 말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쓰여지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견딜만 하니까 됐지만, 지금 이렇게 다 쓰러진 상태에서 지금 회장님이 계신다 치자 그거예요. 계실 때 이렇게 해갖고 회사에 이익이 남을 경우에는 이게 또 횡령, 배임 뭐 다 돼갖고 문제가 되니, 차라리 대리점들로 통해갖고 전체가 우리가 선순환으로 가자고 했을 때 반대하실 분이냐고요. 그 반대를 안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한 겁니다. 또 기존의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고 드렸을 때 그래도 옛날 그 방법이 좋다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죠. 투자하기 싫어놓은 핑계로, 투자하기 싫고 돈 쓰기 싫고 딴 데 써야 되니까 그 핑계로 회장님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 반대 안 하셨다는 게 그 당시 일 맡았던 사람들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사장님이 세모 마지막 계셨지만 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고 드렸어. 반대 안 했어. 그럼 왜 안 하셨습니까?
너 때문에 못했잖아. 저 때문에 못했대요. 세모가. 기계를 못 들여오니까 제가 원인이랍니다. 왜? 아니 사실이죠. 전시해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 투자에 돈이 없어서 안 했지 하려고 했다 그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방향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거기도 그 기계 발주했습니다. 그죠? 아니 우리께 진짜 그렇게 안 좋고 안 좋은 방식을 회장님 방식을 배신했으면 모임과 함께 한다는 회사가 그걸 왜 도입합니까? 수십억씩 써가면서. 그죠? 여러분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들 그 기계 갖다 놓고 그거 돌리면 회장님 방식을 훼손했다고 우리가 가서 뭐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이렇게 갔지만 모임과 함께하는 회사는 계속 그 방식을 쓰셔야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하는 거에 여러분 동요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ኳ렌 지난번 우리 회원용 나간 스ኳ렌 맛이 조금 없었죠. 거부감 있던 분도 있고 있으실 겁니다. 그거 우리가 내까 말까 회의하다가요 한번 충격요법으로 여러분한테 좀 그대로 한번 드렸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어제 맛봤는데 거부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이제 또 나오니까요. 우리 한번 좀 드셔보시고 그 회원용을 가지고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된다. 그 새로 스ኳ렌 이렇고 이 방식이다. 이제 세모 스ኳ렌 파신 지 좀 됐잖아요. 이제 한 몇 달 돼가니까 이제 우리는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걸 고객들에게 이해시키시고 한두 알씩 또 맛도 보게 선도 배야 되니까 이번에 나오는 스ኳ렌은 진짜 판촉용 한번 뿌릴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고객들 전달하는 걸로. 그건 진짜 회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8월달 너무 힘든데 상상도 못할 목표를 여러분이 달성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이달 또 편안하게 넘어가게 되는 감사의 보답을 저희도 추석 앞두고 한번 해야죠. 그죠? 그래서 본사 이전했다고 한번 대리점들한테 떡을 한번 돌릴까? 우리 이 얘기하면 또 뭐 딴 데서도 떡하라 이렇게 할까 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장님께서 뭐 누구 줬을 때 고맙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갖고 오라는 얘기다 할까 봐 인사를 못 해주셨다던데 우리 이전했다니까 우리 박 사장님이랑 몇 분이 떡을 보내셨어요 회사로. 근데 떡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하도 떡을 먹어갖고 직원들이 지금 거꾸로 저희가 대리점에 떡을 한번 보낼까 했는데 이게 이 유기농 떡 뭐 이거 구해갖고 전국 택배를 하면 다 쉴 것 같고 이거 그랬더니 또 누가 뭐 옛날에는 뭐 사과를 한 상자씩 돌리기도 하고 막 했다길래 지금 스ኳ렌 한번 판촉용으로 추석 선물과 여러분 회사 이전 기념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